저자가 된 이후에 끄는 게 낫죠? 그러겠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건데요. 보통 사람이 저자가 돼서 브랜딩을 구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다음 장표를 이제 강사 소개 제 전데요. 이분은 누군지 아시겠어요? 소설가 황석영 선생님, 예, 유명하신 분이죠. 장길산 이제 연식이 좀 된 소설이라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바리대기라는 최근에 그 소설도 대박 났고 거의 노벨 문학상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그리고 이분이 하여튼 엄청난 분인데 잘 모르시는구나. 이분은 누군지 아세요? 국무총리까지 하셨던 분인데 나라 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요. 농담이고요. 정운찬 국무총리이고요. 전 국무총리고 서울대 총장도 했었죠.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동반성장이라는 주제로 본인의 화두를 꺼내셨다가 하셨던 분인데, 이분들이 나란히 이렇게 예스24라는 온라인 1등 그 서점이에요. 거기서 해마다 올해의 책이라고 그 여러 가지 책의 베스트셀러가 있지만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그러니까 엄청 슈퍼 베스트셀러들에게만 주는 상이에요. 그해 일종의 가요로 치면 연말 가요 대상쯤 되는 그런 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왕중왕전이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가수들이 뭐 무수한 가요 톱10이나 뭐 이런 것들 주마다 있지만 연말에 10위, 토탈 10위만 가리잖아요. 그런 대회가 올해의 책상인데 거기서 이제 저도 당당하게 이게 저예요. 조금 말랐지만 이것도 저고 키가 제일 크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아저씨가 더 크네요. 살짝 빈정상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상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런 상, 좋은 상.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출판사 대표이지만 책을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많이 나서 저도 출판사 대표이지만 책도 여러 권, 한 11권 썼어요. 11권. 그랬더니 기자들이 막 연락이 와요. 기자들이 알아서 먼저 연락을 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영어 책을 써서 베스트 1등을 했더니 그때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비효과 영문법, 뭐 나비효과 키20 이게 YBM 시사영어사에서 나왔는데 영어 분야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중앙일보 기자가 여기 중앙선데이가 중앙일보 일요판이거든요. 일요판 스페셜 에디션 해가지고 저한테 갑자기 엄청 큰 그 특집 기사를 좀 써달래. 그래서 아니 기자님 갑자기 하루 만에 쓰라고요. 그랬더니 이거 충분하실 것 같아. 그래서 뭐 원서에 대해서 잘 읽는 법을 해주면 자기가 보통 그 취재원한테는 돈 안 주는데 저한테는 기사 원고료도 준대. 그래서 얼마요? 그랬더니 많이는 아니고 30만 원 준대. 그래서 썼죠, 열심히. 그래서 중앙일보 일요판에 이건 유료 버전인데 여기 전체를 다 제 기사로 내주고 초중급 학습자에게 권하는 원서 목록까지 이렇게 제가 다 뽑아줬어요. 그랬더니 기자가 너무 좋아해서 자기 아는 기자를 또 소개시켜줬어. 그 당시에 이제 여기 목가지로 유명하던 그 포커스라고, 지금은 지하철에서 목가지가 인터넷 때문에 모바일 때문에 없어졌지만 한때는 포커스 무슨 메트로 이런 게 되게 유행했었죠. 되게 광고도 잘 실리고 광고 예산도 많이 집행되는 그 잘 나가던 포커스에 또 한번 인터뷰 하자고 해서 기자가 제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사진 찍고 인터뷰를 하더니 이렇게 기사로 쫙 근사하게 내주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무슨 번역을 하나 했어요. 좀 이따 여기 뒤에 나오지만 요 책 스토리텔링 연습이라고, 요 책 이제 하나의 사건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99가지 방법을 만화로 한 책인데 제가 원서를 발굴을 했거든요. 이걸 되게 재밌어서 번역을 했어요. 제가 스토리텔링 연습이라고. 잘 나가요. 근데 이걸 보고 나서 누가 연락이 왔냐면 삼성 SDI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삼성 SDI 사장님이 갑자기 이분 좀 섭외해봐라. 그래서 어디 나가냐면 삼성 SDI 사내방송에 잠깐 나간 것도 아니고 사장님이 10분 인터뷰하시고 훈화 말씀 직원들에게, 전 그룹사 훈화 말씀하시고 제가 10분 또 떠들어. 뭐에 대해서 떠들어? 뭐 저는 사실은 이 번역만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떠들어 달래.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창의적인 시각에 어떻게 갔는지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떠들어 달래. 그래서 제가 갑자기 급조해가지고 인터뷰 막 이렇게 했던 영상까지 찍어 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내 방송이라 저한테는 영상을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 스틸컷만 있어요, 지금. 약간 꺼벙한 표정으로 제가 인터뷰하고 있죠. 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책을 직접 쓴 것도 많고, 요것들은 제가 번역한 거고, 요건 또 이건 그 무슨 삼성 농구단이나 현대 기아차 이런 데서 단체 주문 엄청 많이 해갔어요. 전설적인 감독이거든요. 무려 88번을 연속으로 이기신 분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모든 우리나라며 국제적인 스포츠 감독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지금도. 존 우든 감독.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이것도 제가 이제 발굴을 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감독들이 되게 좋아해요. 감독들이. 그래서 막 단체로 막 500권씩 사가고 이거 좀 할인 안 됩니까? 500권 사는데? 그래서 30%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많이 사간 책이에요. 뭐 잡스가 죽기 직전에 나왔던 요 책도 많이 나왔고, 영어 책도 제가 몇 권 냈는데 다 베스트 1등. 이거 위즈 더 마우스에서 제가 만든 위즈 더 마우스라고 요즘에 그 유명한 출판사에 있는데, 거기서 잉크라는 브랜드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제일 쉬운 영어 책 했더니 이게 4주 연속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요 번역한 이 책을 원래는 저자가 강의를 해야 사람이 많이 오는데, 저는 저자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저랑 이메일로 내가 번역해도 돼? 그러니까 좋지. 그래서 제가 번역 열심히 했더니 짱이야. 그래서 내가 강의 대신 해도 돼? 그랬더니 좋아. 그래서 제가 강의했더니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80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시각, 입체적 사고 뭐라고 제가 떠들고 있죠. 말도 안 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면 뭐가 좋은지 제가 26년 동안 출판 일을 하면서 느낀 바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생각이 정리가 잘 되죠. 그간의 죄송합니다. 그간의 공부도 정리가 잘 되고, 앞으로 내가 할 공부에 대해서 책을 써도 공부가 잘 돼요. 이 기법을 많이 활용하시는 저자분 중에 저희가 굉장히 친한 저자 중에 한근태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꽤 유명한 자기개발 저자분이세요. 책을 한 50권 내셨나 그래요. 되게 베스트셀러도 고수의 질문법, 뭐 고수 시리즈로 되게 베스트셀러 작가세요. 그분이 주로 쓰는 기법이에요. 그분은 그간 공부한 걸 잘 쓰지 않아.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 앞으로 미래에 나 이 공부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걸 책으로 낸다는 목표를 3개월 후까지 내겠다. 원고를 쓰겠다. 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은 거꾸로. 그러니까 모든 여러 분야에 달통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정리가 잘 되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찍으세요. 그래서 쓰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배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런 효과하고 똑같아요. 강사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런 체험 많이 하시는데요. 남에게 전달하면서 자기 지식이 정리가 돼. 이런 거 조금이라도 남 앞에서 강의해 보신 분들 많이 체험하셨을 거야. 내 지식이 사실은 흩어져 있었는데 요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보니까 뭐가 모아져. 머릿속에서. 자꾸 모아지는 거지. 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렇게 책으로 정리를 해서 요약해서 정리하다 보면 내 지식들이 이것도 공부 조금 했다가 저것도 공부해서 사실은 내 지식은 되게 듬성듬성해요. 알고 보면. 구조적으로 정리해 보면 비어있는 데가 되게 많아. 근데 책으로 정리하면서 이게 다 촘촘하게 피라미드가 짜지는 거예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쓰는 과정 자체가 배움이 되고, 강의하는 것도 티칭 이펙트라고 해서 강사가 제일 많이 배워요. 사실은 수강생보다. 교수들이 사실은 알고 공부한다기보다는 본인이 가르치려고 열심히 논문 뒤적이다가 박학해지는 거야. 그런 원리예요. 제 필명이에요. 레오짱이라고. 레오는 이제 사자자리 8월생이라서 그런 거고, 장씨라서 장치역이거든요. 그래서 레오짱 썼더니 일본 사람이에요. 니혼진 데스까?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예 하면서 이렇게 아니라고. 레오가 짱이라고 이렇게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요 필명으로 뭐 여러 가지 책이 베스트 1등 하고, 그래서 제가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구나. 계속 가져가자 해서 레오짱으로 제가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 졸업 시절에 이제 토익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매우 잘 나와서 10월 7일 금요일 7시 30분입니다. 뭐예요? 블루투스에서 시간을 알려줍니다. 왜 갑자기 알려줘요?
제가 무슨 질문했나요? 거리가 10m 이내라. 똑똑한 듯 멍청한. 하여튼 그러네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현대건설이나 삼성전자 그때 부장님들 그때 IMF 오기 전부터 제가 학생 신분으로 가르친 적이 있어요. 영어를. 근데 그때도 저는 영어 뭐 유학파 아니에요. 독학이에요. 혼자 공부한 거야. 영어 원서 혼자 읽으면서. 근데 그 지식들이 다 흩어져 있었는데 이 현대건설 막 부장님들, 높으신 분들, 이사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토익이나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치면서 갑자기 제가 영어 박사가 돼버린 거야. 그 체험을 한 1년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가장 효과를 입었다. 그리고 책은 뭐가 좋냐면 자기 인생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흔적이 돼요. 그리고 이 표현은 제가 만든 건데 가장 두꺼운 명함이에요. 명함을 얇은 명함을 하나 주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누구 뭐 무슨 회사고요. 대충 말하면 나중에 돌아서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거의 잊어버리지. 그런데 책이라고 하는 건 가장 두꺼운 자기소개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토리 충분히 담은 데다가 자기 철학까지 담아요. 그러면 그거 읽으면 이 책이라는 건 읽으면 계속 읽다 보면 은근히 중독이 돼서 팬으로 만들어요. 그 사람을. 독자가 은근히 팬이 돼요. 사실은 평범한 이야기일지라도 계속 읽다 보면 점점 이 사람에게 감정이입이 돼. 그래서 뭔가 팬화되는 그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두꺼운 명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지금 예로 든 이분이요. 불타는 구두를 신어라. 이분이 제가 21세기 북스 편집장 할 때 내드렸던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중학교만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머리 지식적으로 되게 상식도 좀 부족하시고 약간 터프해.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책을 내면 이게 두꺼운 명함 역할을 한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중학교만 나와서 힘들게 서울의 상경에서 수제 구두를 배워가지고 지금은 매출 300억 회사 일궜거든요. 나름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책에다가 그냥 다 실은 거야. 근데 지금은 바이네르라는 브랜드예요. 현대백화점에 들어가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컴포트 슈즈, 발이 되게 편한 어머니들을 위한 슈즈로 현대백화점에 거기 입점해 있어요. 바이네르 슈즈라고 수제로 이렇게 땄는데 저도 그분이 공짜 티켓 한 40만 원짜리 줘가지고 막 몇 벌 샀지만 하여튼 불타는 구두를 신어라 했더니 거래처들이 사장님 다시 봤습니다. 이런 엄청난 스토리 거의 인간극작급인데 완전히 감동받아서 앞으로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들이 다 팬이 돼버렸고 심지어 이분한테 수제 구두 기술을 해외에서 약간 연수시켜줬던 이태리 장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태리 장인한테 주고 싶다고 저한테 또 영문판을 만들어 달래. 그래서 Hey, where the burning shoes라고 이제 영어 번역을 기자시켜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문판을 줬더니 그 이태리 가서 장인한테 그 책을 준 거야. 장인이 또 Mr. Kim, I didn't know you this good.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몰랐다 그러면서 엄청 박수를 쳐요.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거래가 더 잘 되고 매출이 훨씬 일어나서 지금은 이분이 조선일보에 광고 때려 맨날. 무슨 광고 때리냐? 자기 아들이 골프 선수로 키웠거든요. 무슨 자기 아들 이름 배 골프 대회 이걸 전면 광고 때려 조선일보에. 그 정도로 매출이 커졌어요. 엄청 잘 나가요. 책을 가장 두꺼운 명함처럼 쓰는 아주 대표적인 중학교만 나온 케이스예요. 그리고 자기 브랜딩의 중심축 역할을 해요. 요즘에 퍼스널 브랜딩으로 유튜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SNS 있지만 이것들은 사실 휘발성이 되게 강해. 유튜브라는 건 사람들이 잠깐 보고 영상을 잘 기억이 안 남아요. 본인이 노트 테이킹을 일일이 하지 않는 이상. 그렇지만 책이라는 건 다 눈으로 보여지게 활자화되어 있잖아. 뭐가 종이에 실물로 정리가 되어 있고 거기다 내가 밑줄 치고 쫙쫙 그어놓으면 언제든지 그 요점만 빠르게 훑으면서 복습이 돼요. 실체가 있어. 그래서 이 모든 브랜딩의 축이에요. 중심축.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한 강한 디딤돌, 스태핑 스톤의 역할을 해주고 강의 많이 뛰어보신 분들 이거 절감하시는 부분이에요. 강의할 때 책이 있는 강사와 없는 강사를 약간의 차별과 구별을 해요. 모든 기업체나 관공서가. 그래서 있으면 더 대우를 하는 건 여러분 체험하셨을 거야.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스트셀러 작가분을 모시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그냥 어디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하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달라요. 요즘에 뜨고 있는데 뭐 트렌드 코리아? 같은 서울대 교수를 모시더라도 그냥 서울대 누구 나오셨어요? 이런 거보다 트렌드 코리아 2020
김난도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벌써 대우가 달라. 같은 서울대인데도. 교수도 그래요. 교수들도 베스트셀러 작가에 오른 교수들과 아닌 그냥 일반인 교수하고 차별이 많이 있어요. 인터뷰할 때도 권위가 생기고 있어빌리티, 있어 보여요. 있어빌리티. 훨씬 있어 보이죠? 여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있어 보인다. 있어빌리티. 있어 보이는 능력. 이걸 함양시켜주죠. 있어 ability.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색에 노출이 돼. 네이버 초기 화면에 심지어 저도 치면 바로 나와요. 사진과 함께 경력이 화려하게 뜨죠. 이건 왜? 예, 네이버 초기 화면에 인물 등재가 되는 조건은 공인이거나 연예인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 책을 쓰면 공인 취급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책을 몇 권 썼더니 이름 치면 대기업 회장님과 나란히 2명만 딱 떠요. 이렇게 사진과 함께 프로필을 자세히. 대부분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업 기회가 돼요. 책을 보고 안 보는 것 같으면서도 책이 반응이 괜찮으면 어디선가 좀 보가 한 1년 있다가 연락 오는 귀인들이 있어. 동방의 귀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책 보고 연락하는 귀인이 되게 많아요. 이건 제가 26년 동안 체험한 거야. 그래서 책이 조금만 좀 반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이 사업적으로 되게 잘 풀려. 이분이 대표적이에요. 경영학 사용설명서라는 책으로 처음에 이분을 만났을 때가 분당에서, 저기 판교에서였는데, 이분은 되게 명석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빚이 뭐 10억인가 있었어요. 그때. 저랑 처음 만났을 때. 빚에 채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부양가족도 있고, 굉장히 낯빛이 안 좋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이 거의 까마시더라고. 흑빛이야. 너무 이제 압박, 스트레스 막 이런 걸 매일매일 살아가니까 힘든겠지. 본인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이 맛이 가거든요. 안색이. 근데 이분은 지금은 이 안색이 됐어요. 와, 지금은 완전히. 그래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엄청 팬들이 많아져가지고 따로 유료로 뭐 1인당 뭐 몇십만 원짜리 코스를 지금 뭐 10몇 기까지 이 사람한테 듣는 아카데미가 만들어졌고 이 책을 기반으로. 그 다음에 그걸로 입소문이 나니까 매출 1조 하는 회사에서 영업사장으로 스카우트에 갔어요. 매출 1조 하는 회사 이름이 동양기전이라고 있어요. 되게 오래된 회사, 50년쯤 된 회사인데 거기서 사장으로 모셔갔어요. 이 책의 명성을 듣고. 그래서 1조 매출하는 그 기업의 사장으로 가서 그 모든 이제 빚도 탕감하시고 그래서 얼굴이 완전히 좋아졌죠. 귀인이 찾아온 거죠. 이건 이제 1조 매출 회장님이 귀인이었고 이분한테는. 이런 사례는 부지기수예요. 굉장히 많아. 그래서 사실은 책으로 뭔가 이렇게 책이라는 모양새로 띡 던지는 건 되게 쉬워요. 일반적이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걸 제대로 내고 제대로 활동하면 그걸로 얻는 부가적인 귀인의 효과 이런 게 되게 그게 더 큰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나중에 우리 박사님 설명하시기 브랜딩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귀인들이 찾아오는데 책만 대충 내놓고 나 책 냈어 끝. 그러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Nothing happens. 그리고 이분도 그러니까 뭐 전지현 저자라고 GS25 편의점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편의점. 고등학교만 나왔던가 그래요. 예, 고등학교. 그래서 이분도 사실은 이 책 내기 전에는 인생이 약간 조금 고달팠지. 처음에는 이제 아무 뭐 학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돈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울의 상경에서 버스에서 불국사 뭐 이렇게 투어 안내 뭐라고 그러고 관광 가이드인데 국내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국사 투어 가이드 뭐 이런 거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GS25 편의점은 그냥 가맹점주로 들어간 거야. 약간 그 싸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자기 부담이 많으면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거고 자기 부담을 조금 주고 본사에서 많이 하면은 쉐어를 되게 작게 가져가는 그 구조로 시작하셨어요. 그렇지만 책 내고 나서 갑자기 이분이 누구야? 아시는 분 있어요? GS그룹 회장님이에요. 전체 회장님. 허창수 회장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GS가 원래 그 되게 유명한 큰 국내 뭐 탑3, 4 가던 그 그룹이잖아요. 그리고 GS 리테일이 엄청 큰 그 유통회사고, 거기 그 사실 오너 집안의 그 아들이죠. 그래서 지금 실제적인 오너예요. 근데 이분이 GS25, GS 하마다이라는 그 해마다 하는 AT 센터에서 하는 양재동, 거기서 하는 행사, 거기다가 조그맣게 부스를 내서 내가 책 냈습니다. 점주인데 책 한번 냈어요 하고 앉아 있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회장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니 기특하게도 어떻게
점주가 편의점 하기도 바빠서 다들 허덕이는데 책까지 내서 우리 GS 그룹을 널리 알려. 참 기특하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악수를 하고 인증샷을 딱 찍고 비서 500권 사지.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500권 지르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분은 그냥 평범한 편의점 점주인데 그것도 서울 중심도 아니야. 남양주면 저기 한참 가잖아요. 한참 가. 저도 가봤는데 한참 차 몰고 가서 여기에요? 하니까 되게 약간 뭐 그래 하여튼 뭐 이렇게 생각보다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책 내에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지금 하시냐면 삼성전자에 강의 나가세요. 뭘로? 뭐 퍼스널 브랜딩 그리고 어떻게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가 이런 거 말로 안 되는 그 점핑을 하신 거고 GS 그룹 본사 교육 담당으로 지금 강의하세요. 점주들을 신입 점주들 있잖아요. 야 내가 말해 해봤는데 말이지 똑바로 해 뭐 이런 거 그리고 강의하시는 분으로 지금 거듭나셨어요. 물론 지금도 계속 편의점을 하세요. 4개를 동시에 운영 중이세요. 지금 잘 돼서 부동산도 샀어. 아예 그 편의점 건물을 샀어요. 엄청 잘 나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클릭을 안 했지만 약간 이 클릭을 해보면 조선일보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왜 안 될까요? 링크를 한 번만 클릭을 하려고 하는데 예. 마우스로 네. 예. 되네요. 예. 되네요. 잠시만 허용해서 알겠습니다. 예, 여기 조선일보에 아니 평범한 편의점 점주가 조선일보에 이렇게 대서특필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책을 내지 않으면? 보세요. 23만 원 쥔 소녀? 이거 조선일보 광고 아니에요. 기사예요. 기사. 정식 기사. 그것도 톱 기사.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얼굴 실어주는 게 어딨어요? 이거 사실 광고 가치로 따면 한 1,480만 원 정도 돼요. 전면 광고 값이 그러니까 조선일보 전면 광고. 근데 이거 그냥 기사로 내준 거예요. 그냥 책 내서 내준 거예요. 23만 원 쥔 소녀가 매출 40억 편의점 여왕대다. 사실 팩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약간 기자들은 뿜뿜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준 거야. 그냥 매출 40억이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강남 GS25 하나가 매출이 뭐 훨씬 큰데 매출 40억 아니고 근데 사실 편의점 마진이 약하잖아. 그래서 40억 해봐야 자기가 갖는 건 뭐 알바비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되게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상업 스타를 만나다 1편이야. 심지어 편의점 데모가 갑자기 됐어. 와,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가 뭘 믿고 이렇게 썼는지 19세 어머니가 준 23만 원 들고 상경 여행 가이드 시작 2003년 첫 편의점 실패 손님 그냥 오는 줄 알았다. 아주 4시간 쪽잠 갑자기 막 되게 구구절절한 사람이 돼버렸어. 편의점도 격이 있다. 그래서 막 치밀한 엄청난 사람처럼 됐죠. 그러더니 밑에다가 기사로 이렇게 경기도 남양주의 GS25 남양주 금곡점을 운영한 전지현 51씨는 편의점에서 어쩌고 저쩌고 준비 안 된 창은 뼈아픈 실패 이렇게 쭉쭉 보세요. 지금 얼마나 긴가 기사가. 상품 발주가 가장 중요 폐기도 투자고 어쩌고 저쩌고 대형마트 능가하는 게 목표고 어쩌고 저쩌고 무려 엄청 이건 진짜 메인 기사예요. 메인. 조선일보에서도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책 하나 냈다고.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이 사람은 책 내고 입이 귀에 걸렸어. 너무 감사해. 자기에게 이런 동기부여를 해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 사람은 평범한 그냥 사회 초년생이었어요. 처음 만날 때 저희를 만날 때. 그런데 지금은 이 분야 최고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헬스케어라는 분야는 요즘에 이제 뜨고 있지만 이 책 낼 때만 해도 이 친구가 가장 먼저 쓴 원고였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내면 괜찮겠다. 반응이 좋겠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은 그냥 KT 직원이었어요. KT의 그냥 일개 그냥 평범한 직원, 평사원. 그랬는데 이 책 내고 갑자기 전문가 대접을 받기 시작하더니 여기 보면 제조 수출 업체 관리 약사 연수교육, 약사회에서 초빙한 거야. 대한약사회 이런데. 약사들이 갑자기 이분을 불러가지고 요즘에 헬스케어 트렌드 좀 알려달라. 그래서 이 강의가 1년에도 뭐 한 400회 정도 해요. 엄청 몸값이 점점 오르더니 이제는 몸값이 거의 천정을 찍었어. 한 1년 만에 책 내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하도 바쁘니까 저기 조건이 어떻게 되시고요? 제주도 안 가요. 그리고 기사 여기 저 집 앞으로 기사 보내시나요? 차와 함께? 그래야 응하는 정도로 몸값이 올라요. 엄청나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엄청 몸값이 올라가지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사무실도 없어요. 혼자 집에서 그냥 프리랜서야. 프리랜서 한마디로. 그렇지만 이름은 헬스케어 무슨 연구소 이렇게 해놨지.
그렇지만 사실은 집안에 안방에 앉아서 하는 거야. 안방에 노트북 하나, 맥북 사용자는 맥북 하나 켜놓고 하는 거야. 그렇지만 해외에서 연락이, 해외 석학이 갑자기 Hey, Mr. Choi, I'd like to have a conference with you at your headquarters. 당신네 본사에서 컨퍼런스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 그러면 우리 안방인데 무슨 본사가 있어? 안방이 본사인가? 그래서 안방은 좀 그렇고 저기 호텔에서 보자고 해서 지금 이건 국제 컨퍼런스에서 소프트웨어 데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됐어. 이게 어느 정도 베스트셀러에 살짝 올랐어요. 그래서 아주 반응이 좋아. 그 다음부터 이분은 벌써 책을 4권이나 냈어요. 저희하고만.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 갑자기 전문가가 돼버려서. 원래는 헬스케어였는데 지금 인공지능 전문가, 인공지능 책 냈더니 갑자기 인공지능 막 여기저기서 불러. 인공지능 잘 아시죠, 박사님? 박사긴 해요. 예. 훌륭하신 분이. 이분도, 이분이야말로 굉장한 드라마틱한 역전을 이뤘죠. 책, 비포 앤 애프터. 책 내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다르냐? 이분은 지금 이 강남, 요 옆에 강남점, 여기 오지은 W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좀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야.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분은 돈 없는 지방에 무슨 방송 MC도 아니고 리포터 정도 하던 프리랜서였어. 이건 되게 고달파요, 생각보다. 청주 MBC의 리포터 정도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하고 책을 너무 내고 싶대. 그래서 자기는 화술 책을 내겠다고 저한테 처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화술 책은 너무 많다고. 당신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 아니다. 내가 지금 통화해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 차라리 목소리 책으로 내자. 목소리, 꾀꼬리 같은 그 목소리의 비결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자기가 나중에 이제 제가 계약하자고 하니까 막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펑펑 흘렸대, 지하철에서. 그 얘기를 나중에 무슨 유튜브 나가가지고 고백을 하더라고. 그 편집장님 연락받고 제가 지하철에서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눈이 붓게 울었어요 하던 분인데 하여튼 책 내고 나서 지금은 돈도 없는 분이 이게 다 원장님들이에요. 자기 밑에 원장님. 자기가 회장 원장이에요. 일종의 회장 원장이 돼가지고 시청점도 하나 냈고요. 그 다음에 어디 명동점도 하나 내고 강남점이 본점이고 또 하나 더 있어요. 4개의 자기 스피치 학원을 만든 거야. 주로 스피치 학원인데 목소리 트레이닝을 메인으로 해요. 그래서 야 진짜 용 되셨네요. 제가 밥이나 먹자고 너무 축하한다고 갔더니 갑자기 얼굴이 좀 달라지셨어. 좀 손 대셨어. 그래서 내가 아유 원장님 그 바쁜 와중에 손도 대시고 참 훌륭하십니다 했더니 모른 체 해달래. 그래서 저는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더 예뻐지셔가지고 이제는 방송에도 막 나와. 방송에 막 갑자기 메인에 막 나와요. 그래서 막 방송사에서 막 셀카 찍고 막 맨날 그런 거 올리세요 요즘에. 이분은 하여튼 완전히 고달팠던 프리랜서였는데 요 책 내고 나서 그때는 CD도 그때 위즈더 마우스에서 제가 내드린 거예요. 위즈더 마우스 제가 편집장 할 때 CD 붙여뒀더니 사람들이 진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자기 학원에서 이거 교재로 썼고 많이 나가서 그 다음에 시리즈로 한 3-4권 더 냈어요. 이런 분. 이분이야말로 가장 역대급 인생 역전을 책으로 이루신 분이에요. 방송에서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시죠? 유수연 씨라고 있어요. 유수연. TVN에 나와서 스타트 깡쇼라고 한때 김미경, 그 유튜브로 유명한 지금 김미경 원장이랑 나란히 쌍벽을 이루면서 스타트 깡쇼는 일회성이 아니고요. 이 강사만 5번 메인으로 1시간씩 나오는 그런 거예요. 시리즈로.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힘을 주자 해서 TV에는 종편에서 제일 잘 나가는 데잖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MBC보다 시청률이 훨씬 높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스타트 강쇼에 메인으로 5번 혼자 풀타임 1시간씩 떠들어. 5번을. 그런 강사로 떴어요. 어떤 걸 계기로? 이 책을 계기로. 여기 보시면 20대 나만의 무대를 세워라. 여기 편집장 장치혁. 저예요. 그죠? 편집장 장치혁. 위즈덤 하우스에서 냈었고 2008년에 냈고 9년에 6개월 만에 10월에 냈는데 6월 만에 52세 찍었죠? 52세? 네. 52세 찍으면 나중에는 한 40만 부 팔았어요. 이 책. 40만 부. 근데 이분은 국방부에서 제가 강의 열심히 지금 그대는 이 사람 되게 약간 터프한 사람이야. 여잔데 되게 터프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목소리 되게 걸거려요. 니들이 똑바로 정신 안 차려요? 그러면 내가 뺨 때린다. 이런 식이에요. 영어 강사인데 뺨 때리는 영어 강사 컨셉이에요. 그래서 제가 독한 여자네. 당신 독하게 갑시다. 그래가지고 20대 나만의 무대를 세워라. 이렇게 세게 했더니 국군들이 좋아해. 군인들이.
그래서 갑자기 선진 강군 심병영 해가지고 진중문고라고 국가에서 그 군인들 대상으로 사주는 책이에요. 그 나랏돈으로. 이건 선정만 되면 대박이에요, 여러분. 선정되는 방법이 몇 가지 있긴 한데, 하여튼, 한번 선정이 됐잖아요? 6,000권을 사죠, 6,000권. 6,000권. 와, 요즘 초판 2,000부 찍는데, 3번씩, 와, 3쇄까지 찍어서, 거기다만 갖다 바치면 엄청난 매출이 됐는데, 이 책은 무려 2번을 선정해서 12,000부를 국방부에 샀어요. 엄청나죠? 12,000부를 초기에 와락 사면요, 바로 종합 베스트셀러 올라가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돼서 나중에 필 받아가지고 국방부 사랑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국방부에 연락에 강의 다녔어. 막 군인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강의 왔습니다. 유수연이고요. 어쩌고 여러분 똑바로 안 살면 뭐 힘듭니다. 뭐 해가지고 진중문고 막 선전원 기념으로 군부대 강의만 한 50번 뛰었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군부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돼서 이 군인들이 2년 있다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도 이 사람을 막 자꾸 떠들어. 이 여자 군대 있을 때 책에서 봤어. 그래서 저거 점점 유명해지니까 TV에서도 막 부르고 안 부르는 데가 없어요. 지금 MBC에도 나오고 EBS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 몸값이 완전 점핑해가지고 개인적인 투자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학원 차려줄 테니까 우리가 30억 될 테니까 강남에 스타 무슨 어학원 차는데 학원은 망했어. 경영을 잘 좀 못해. 본인이 스타 기질은 있지만 경영에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은 망했지만 여전히 잘 나가요. 그 책을 근데 이 책을 제가 만들어줬어요. 원래는 이 사람 영어 책만 몇 권, 2권인가 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당신은 저기 기가 세고 말하는 게 되게 임팩트가 있으니까 자기계발서로 하면 대박일 것 같아. 영어 책 좀 그만 내고 토익 책 이런 거 아무리 떠들어봐야 당신은 김대균 못 이기니까 자기계발서로 갑시다. 했더니 역시 궁합이 맞아가지고 빵 터졌어요. 그래서 45만 부 팔았어요. 그러더니 베스트셀러가 되면 뭐가 좋냐면 온갖 방송 매체에서 PD나 그 밑에 작가들이 연락이 와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을 담당하는 영역은 책이 가장 깊고 선봉이거든요. 어떤 문화 트렌드, 지식의 트렌드를 가장 먼저 이끌고 가는 것은 책 영역이에요. 그래서 책 영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라는 것은 문학계에서 되게 주목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PD나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잖아. 베스트셀러 한 10위권 종합베스트 명단에 오르면 연락을 해. 방송에 좀 출연해 주세요. 저기 너무 요즘 인기가 좋은데 요 주제로 우리 MBC에서 한 1시간 특강 떠들어 주세요. 어떤 건 뭐 시리즈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TV에까지 유명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되면 방송에서 불러. 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신문 인터뷰를 엄청 많이 하게 되고요. 그렇게 돼요. 이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뭐 안 나가는 데가 없어요. 지금은 뭐 몸값이 점핑해가지고 막 부르면 막 30억씩 투자받아. 개인적으로. 안 갚아도 되는 그런 투자.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의 효용, 책을 쓰면 뭐가 좋은지 이렇게 자기 브랜딩에 엄청난 탄력을 줘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요즘의 트렌드를 간단하게 책을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느냐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교보문고에서 작년에 발표한 교보문고 회원이 되게 많아요. 1740만 명이나 돼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인데 그 중에 뭐 대다수가 교보문고 회원이란 얘기예요. 교보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다 보니까 웬만큼 회원 가입이 다 돼 있어. 국민들이. 거기서 이 책을 찾고 싶은데 제목은 생각 안 나. 그래서 그냥 검색할 때 가장 많이 사람들이 친 단어 입력한 그 데이터 값이 1번이 인간관계를 가장 많이 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 무기력, 우울감 이런 걸 주로 쳤다가 4위는 좀 다르죠. 페미니즘이 작년에 뭐 82년생 김지영 이런 것이 영화화되면서 다시 부각이 됐고 그 다음에 페미 책들이 그 다음에 또 막 시리즈 몇 권 나온 게 있어요. 열풍이 나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랑 이건 언제나 그렇고 자존감, 심리학 그런데 요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이 대목들이 공통점이 다 마음에 관련된 게 마인드 어떤 상처 주로 인간관계에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입다 보니까 위로가 필요한 거고요. 위로도 필요하지만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해. 앞으로 이 키워드는 더 할 것 같아. 3위가 1위로 올라갈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집콕이 너무 늘어서 우울감이 엄청 상승해서 사람들이 우울해. 너무 사회 전체가 세계적으로 우울감이 지금 상승해서 이게
내년에 키워드 뽑으면 1등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우울감,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게 다 연결되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대박난 책 중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종합베스트 1등짜리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우울증 이야기예요. 우울증 이야기. 그 저자애가 되게 어린 20대 여자의 제 후배예요. 21세기 북스의 일반 편집자 까마득한 후배예요. 근데 걔가 책 낸 경험이 없어요. 근데 혼자 우울증 정신과 치료 받으러 다니는 애거든요. 평소에 우울증이 너무 심해. 그래서 뻑하면 남자친구가 조금만 빈정상해 하잖아. 그럼 갑자기 우울감이 확 와. 그래서 갑자기 선생님 저번 주에는 남자친구랑 싸웠는데 지금 죽고 싶어요. 그렇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은 거 있죠. 뭐 이런 걸 책으로 그냥 정신과 상담을 녹음 떠가지고 그걸 그대로 책으로 낸 거야. 그래서 읽고 나면 화나. 약간 사람들이 화내. 뭐야 이거? 내용도 없고 뭐 상담 일지잖아. 이거야. 화나지. 근데 제목을 기가 막히게 뽑은 거야. 제목 하나로 판 책이야, 사실은. 그래서 읽어보면 막 화내, 사람들. 그렇지만 제목은 진짜 날 낚았네 하는 그 책에. 그걸 종합 베스트로 무려 5주 연속해가지고 얘는 돈 지금 몇 억 벌었죠? 꼬마애가. 그래서 우울증이 아마 해소됐을 것 같아, 지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울증이 날아가겠어. 대박이에요. 하여튼. 다 위로 이런 게 사람들이 요즘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심리학 열풍은 한 10년 전부터 출판계에 열풍이 불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심리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심리학과도 점점 뭐 계속 인기가 계속되고 있고 그런 거예요. 이런 트렌드를 알고 쓰도록 저희는 계속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판의 전체적인 흐름 경향은 요즘에는 꼰대처럼 가르치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이. 공감해 주기를 원해요. 옛날에는 이래라 저래라 무슨 너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7가지 법칙 스티븐 코비의 뭐 7가지 Seven Habits of Successful People인가? 하여튼 원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렇고 막 해라 이런 거 주입하는 강요 방식이었다면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통해요. 요즘에는 친구처럼 그냥 그랬죠? 내가 이해해. 많이 우울하지? 뭐 이렇게 공감해주는 식으로 나레이션 해주는 걸 좋아해. 내 이야기 같이. 소설도 그냥 일의 기쁨과 슬픔이 있지. 그래. 대도시의 사랑법은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친구 얘기 같이 소소하게 풀어주는 거. 그리고 옛날에 뭐 굉장히 산문집이나 시집을 느끼하게 썼어요. 원태연이라는 사람 아세요? 그 사람은 옛날에 엄청 느끼한 시 전문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그린 원에서 요걸 뺀 만큼 널 사랑해. 뭐 이런 거 완전히 오징어 되는 그런 오징어 전문 시를 엄청 많이 썼거든요. 이런 거 요즘에 안 통해요. 이렇게 느끼하게 쓰면 안 돼. 영자야, 내가 뭐 폼 잡고 너와 저 푸른 초원이야, 뭐 이런 거 안 통하죠. 아예 B급으로 간다면 모르가. 그렇게 안 통하고 요즘에는 덤덤하게 써요. 친구가 옆에서 툭툭 얘기하듯이. 안 느끼한 산문집이 떠요. 그리고 요즘에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젊은 2030 애들이 되게 불운한 세대예요. 저기 386 세대는 혜택 받은 세대고요, 사실은. 이게 근데 밀레니얼들은 IMF도 겪고 뭐 또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도 겪고 엄청 환란이 많아 애들은. 그래가지고 애들은 사회에 되게 불만이 많아. 우리는 계속 당해만 왔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 그랬는데 그걸 대리만족한 캐릭터가 작년 말에 나온 펭수. 펭수가 그래서 뜬 거예요. 펭수가 여태껏 본 적 없는 캐릭터죠. 본 적 없는 캐릭터. EBS에 나와서 그냥 여러 프로그램에서 처음 나왔는데 남극에서 한국 건너와 EBS 연습됐다는 그런 가상의 설정을 해서 했다가 MBC 명절 특집에 나와서 육상대회 나왔는데 여기서 300 캐릭터들한테 막 함부로 대한 거야. 주눅 들지 않고. 엄청 키도 큰데 위협적이잖아. 그래서 위계사회에 돌직구 날리는 그런 저항적 캐릭터로 완전 떴어요. 펭수가. 그래서 뭐 이제 권선징악 기존 캐릭터 솔직한 입담 거침없는. 그래서 EBS 사장 이름을 막 불러. EBS 사장 이름 아시는 분? 김명중이라고 맨날 불러. 김명중이가 EBS 현 사장님이거든. 근데 자기 소속사 사장님 이름을 야 김명중 씨가 돈 우리 이거 뒤풀이 비용 내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맨날 떠들어 유튜브에. 골 때리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고 위기에 이런 걸 다 깨는 반전 캐릭터 2030 젊은 애들이 엄청 열광해요. 그래서 젊은 뭐 조카들이나 물어보면 펭수 엄청 좋아해. 지금도 아마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지금은 좀 다이어리는 겁나 팔렸죠. 펭수 다이어리 내용 아무것도 없고 빈 다이어리였는데 그걸 못 사서 안달이었어요 애들이. 2030 애들. 그래서 이거 종합베스트 1등 했어요. 나오자마자. 펭수가. 그리고 이제 예비 저자분들이 취할 트렌드 중에 요즘에는 다 옛날에는 남성적으로 썼다면 요즘엔 다 여성 취향으로 써야 돼. 65%가
교보문고나 알라딘, 예스24 다 공이 독자 책을 사는 사람은 누구냐? 물으면 65%가 여성들이에요. 여자들이 사요, 실제로. 남자들은 책 절대 안 사.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 쓸 거면 딱딱하게 쓰면 안 돼. 여성들에게 말하듯이 써야 돼. 독자 취향. 그래서 뭔 말이냐면 감성적으로 쓰고 부드럽고 말랑하게 쓰고 비주얼 요소를 좀 높여야 되고 여성들이 또 좋아하는 게 문구류를 좋아해요. 뭐 문구 코너 가면 환장하는 그 여자분들 많잖아요. 굿즈 문구류를 함께 붙여주면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 전자책도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가벼운 분량은 전자책으로도 짧게 출간이 되고요. 소설이나 장르문학이라고 해서 막 약간 보이스 러브, 뭐 남자애들끼리 사랑하고 뭐 이런 분야는 이런 쪽이 특히 강하고 판타지 이런 거 전자책 많이 해요. 전체적으로 말랑말랑하게 변하고 있고 출판계 트렌드가 여성 취향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옛날처럼 권위적으로 쓰면 절대 안 돼서 예를 들어 방금 이 책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게 무려 100쇄를 팔았어요. 100쇄. 예. 100쇄는 한 쇄가 2,000부씩 찍는 거거든요. 100쇄는 상당한 엄청난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요. 글을 옛날처럼 딱딱하게 쓰지 않고 큰 권한이 있던 것도 아닌데 대단한 권력이라도 지닌 듯 구는 그녀에게 자기 상사. 한 번도 나는 꿈틀하지 못했고 뭐 하대하기. 이게 근데 특징을 보면 줄을 다 바꿔 쓰고 있어. 이게 무슨 SNS도 아니고 책을 이렇게 줄 바꿔 쓰는 거 요즘 트렌드거든요, 이게. 근데 옛날에는 이런 건 말도 안 됐어요. 어떻게 책을 쭉쭉쭉쭉 다 몰아서 써야지. 이렇게 SNS 페북 쓰듯이 인스타 쓰듯이 이렇게 써? 근데 이게 통한다니까? 100쇄를 찍었잖아.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그림도 쫙 그림을 여기다가 욕 써놨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씨버. 책에 막 이런 욕도 써놔. 이렇게 거침이 없고, 뭔가 파격, 그리고 뭔가 친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듯이 이런 트렌드로 다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옛날처럼 권위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박정희 시대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비 저자분들이 취할 트렌드 중에 이제 독서가 점점 스낵 컬처, 짧게 스낵처럼 집어먹는, 조금 과자 집어먹다가 좀 이따 봉지 닫아놓고 하는 것처럼 책도 만드는 걸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조정래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소설가. 옛날에는 태백산맥이 10권인가 11권인가 나왔죠. 그래서 엄청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그건 386 세대들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요즘 같은 애들은 10권짜리 절대 못 읽어요. 한 권만 읽어요. 아우 지겨워. 때려치는데 10권짜리 태백산맥이 절대 안 팔려요. 그래서 태백산맥 요즘에 떨이 판매하고 있는 거 아세요? 태백산맥 리디북스에 10권에 3,000원, 10권에 얼마더라? 엄청 싸. 거의 할인 판매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 안 사. 그 정도예요. 근데 그래서 조정래 씨가 유명해서 책 많이 팔았지만 이제 세 권으로 내야겠다라고 해서 천년의 질문 1, 2, 3 냈지만 역시나 세 권도 너무 길어. 세 권도 안 봐. 그래서 옛날 같지 않고 김진명이라고 맨날 핵폭탄 이런 걸로 얘기 막 엄청 긴장감 있게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가다 이렇게 잡으면서 이분도 옛날에는 재미 많이 봤지. 5권짜리 뭐 이휘소 박사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다가 요즘에는 사람들이 안 봐. 이렇게 긴 이야기 누가 세 권을 보고 있어? 한 권 보기에도 지치는데 안 봐요. 긴 호흡을 애들이 호흡이 너무 짧아졌어요. 요즘 애들은 이걸 잠깐 슉슉슉 보는데 누가 이걸 10권짜리 읽는 호흡이 어디서 나타나? 그래서 386 세대가 사실은 장편 소설을 읽는 마지막 세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밑에 애들은 긴 거 못 읽어서 짧게 승부를 봐줘야 된다. 책에서. 짧고 쉽고 재밌게. 그래서 그리고 주제 자체도 거창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되게 작게 얘기해요. 좁고 깊게. 옛날에는 성공 이런 거 합시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매일 조금씩만 성장하세요.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 취미도 막 거창한 취미가 아니고 작은 취미, small habits, 작은 성공. 그래서 작년에 대박난 책 중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Atomic Habits가 원소야. Atomic은 원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죠. Atomic Habit, 원자 같은 habits, 습관. 그래서 이건 같은 습관을 들이더라도 예를 들어 나는 매일 팔굽혀펴기 100개가 목표야. 이런 습관을 하지 말라는 거야. 이 책의 주장은. 매일 팔굽혀펴기 하나만 해. 딱 하나. 오, 달성했네. 그 다음 스텝은 2개.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발전하는 걸 주장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게 요즘 트렌드를 대변하는 어떤 컨셉이에요. 아주 작은 습관에 마음에도 근육이 붙나 봐. 아무튼 시리즈라고 있는데 요즘에 재테크 서적도 큰 돈 10억 벌자 이런 거 안 해요.
부자 습관 감각이나 자꾸 좁은 주제 위주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마음에도 근육 이런 거 습관 뭐 이런 거고 아무튼 시리즈 떡볶이 주제 하나 가지고 한 70페이지도 안 되는 그런 책을 그냥 책 하나를 낸 거야. 아무튼 떡볶이라고. 아무튼 시리즈 기타에 관련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만 책을 내고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뭐 김재동이 어떻고 이런 거 떠드는데 책 한 권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책이 근데 작년에 되게 많이 팔려가지고 네, 되게 잘 팔렸어요.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 노하우들이 있고 자세한 이야기는 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제가 훨씬 이거보다 한 10배쯤 되는 요즘 트렌드와 각종 쓰는 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책으로 나오는 프로세스만 간단하게 마치고 우리 정 박사님께 그 다음 브랜딩에 대해서 말씀을 넘기겠습니다. 실물 책으로 나오는 과정 간단하게 제가 이제 출판 전문가로서 짚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요. 여러분 포토샵 이런 거 많이 아실 거예요.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은 이미지를 다루는데 마치 영상 편집할 때 우리가 뭐죠? 영상 편집할 때 많이 쓰는 프로그램 이름이 뭐지? 프리미어. 프리미어를 기본으로 쓰고 화려한 효과를 줄 때 애프터 이펙트라는 걸 쓰듯이 기본 이미지 사진 보정할 때는 포토샵을 쓰지만 좀 정교하게 매만질 때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걸로 가요. 근데 출판은 이 두 개를 베이스로 하면서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생긴 건데 요걸 기본으로 해요. 여기 장점이 뭐냐면 프로그램이 되게 가벼워. 숑숑 돌아가. 옛날에는 그래서 디자이너, 출판 디자이너 하면 맥북 엄청 큰 거 막 이렇게 맨날 다운되고 하던 그거 쓰다가 쿼크 익스프레스라는 걸 쓰다가 요즘에는 노트북에서 쌩쌩 돌아가는 이 인디자인으로 다 대세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흘려 앉히면 본문 레이아웃을 딱 잡고 디자이너가 교정 교열을 해요. 출판사 편집자가 한 번, 두 번 봐주고 저자한테 이상 없나 보세요 하는 게 세 번째 교정. 그 다음에 본문의 사진 이미지 안 치면 제목과 부제를 확정하는데 이 전체 프로세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 대목이죠. 아까 죽고 싶지만 떡볶이 그 책처럼 제목 하나로 그냥 운명이 완전히 갈려서 이 제목 할 때 전문가들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 제목 이거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책 제목 짓는 방식하고요. 일반 예능 짓는 거하고 뭐 뉴스 기사하고 문법이 달라요, 전혀. 사람들, 독자들이 반응하는 제목이 있고, 일반 SNS에 그냥 클릭, 광클 부르는 그런 제목은 따로 있고, 이런 거예요.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그래서 제목을 잘 지으면, 아까 죽고 싶지만 떡볶이처럼 엄청나게 팔아 제낄 수도 있고, 내용은 너무 좋은데, 제목 못해서 폭망한 책이 너무 많아요. 그럼 뭐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처음에 초판은 폭망이었어요. 폭망. 이게 원래가 원래가 뭐지? 엑셀런트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영문 제목 그대로. 원서 제목 갖다가 엑셀런트 하니까 사람들이 국내 사람들은 뭔 책이야? 뭐 반응이 아무도 없지. 누가 영어로 써놓은 그게 뭔지 알아. 근데 너무 고심을 하다가 그게 제가 몸담아내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인데 번역서예요. 근데 이제 너무 안 팔리는데 위치아 번역에도 한번 제목을 좀 획기적인 걸 한번 바꿔볼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어때? 뭔가 있어 보여. 있어빌리티 상승. 그래서 다시 내용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제목만 띡 해서 툭 했는데 100만 부가 팔려버리네. 이 대박난, 이게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출판계에. 그 책은 제목 하나로 운명이 너무나 바뀌어버린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런 거. 제목과 부지가 너무 중요해서 요즘에는 하이 컨셉트, 최종적 한 줄을 뽑는데 이제 출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표지 문구로 작성하는데 표 1은 앞표지를 말하고 표 2는 저자 속의 날개를 말하고 표 3은 뒤에 날개를 말하고 표 4는 뒤에 추천사, 문구, 가격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정교하게 전문가들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이제 드디어 제작 과정으로 넘어가요. 디자인을 잡고 표지 오케이를 하고 종이책을 쓰는데 방식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이건 고급 컬러 프린트 같은 개념이에요. 소량을 할 수 있어, 소량. 퍼블리싱 온 팀에 POD라고 하는데 주문하는 양에 맞춰서 퍼블리싱 해준다. 근데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POD 출신으로 시작한 책들이 의외로 많아.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수천만 부 팔렸죠? 근데 처음에는 50부 찍었어요. 50부 찍어서 원래 그 아줌마가 처음 이걸 쓴 거야. 그 동네 아줌마가 그냥 나는 있잖아 가만히 있으면 너무 야한 생각이 많이 떠올라. 머리가 맨날 길어. 막 잠자고 나면 머리가 막 한 움큼 길어져 있어. 근데 너무 내 상상만 혼자 간직하기 아까워. 그래서 소설로 짤막하게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해서 이렇게 침대에서 막 눈 이렇게 뒤로 묶고 막 팔 묶고 회초리 때리고 막 하는 이런 상상을
자기가 소설을 쓴 거야. 그런데 동네 아줌마들한테 50권을 뿌렸어. 그랬더니 아줌마들 난리가 나죠. 이렇게 좋은 책을 가만히 묵혀둘 수 없다. 출판사 우리가 소개시켜주기 이러고 막 아줌마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출판사에 투고해서 이제 그랬는데 역시나 반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대박난 POD 출신이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사람은 원래 길거리 넝마주의 혹은 노숙자, 길거리에서 이렇게 자던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파산자거든요. 그런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50권 한씩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건 자기 아빠는 가난한 아빠였어. 근데 옆집 아저씨가 부자야. 근데 이 둘이 말하는 게 너무 달라. 평소에 우리 아빠는 맨날 안정적인 직장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옆집 아저씨는 무슨 말이야, 남자라면 사업을 해야지, 이런 주장을 맨날 반대되는 입장을 떠든 거야. 그걸 정리한 거야. 부자 아빠 가난한.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하고 가난한 아빠는 이렇게 말한다를 완전히 대꾸 구조, 대비 구조로 설명을 해서 대박난 케이스인데, 처음에는 50권 만들어서 아는 주유소한테 맡겨놓은 거야. 여기 주유소 VIP들한테 좀 선물 좀 줘, 반응 좀 보게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이것도 이렇게 정식 출간해서 대박. 뭐 이런 거. 누가 내 치즈, 이것도 마찬가지. 자기 우울증 고치려고 만든 책이었는데 주변에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200부 이상 옵셋으로 넘어온 거예요. 옵셋은 정식 인쇄기에 돌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소량 출판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매엽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지금은 아실 필요가 없고, 인쇄는 감리를 해야 되는 게, 컴퓨터에서 지금 보는 이 화면은 RGB 방식의 출력이에요. RGB는 여기 red, G가 green, blue 세 개를 합치면 여기 합쳐진 대목이 하얗게 변하죠. 이걸 합쳐질수록 밝아지는 방식이에요. 이걸 가산 혼합이라고 그래, 전문 용어로. 그렇지만 인쇄는요, 종이에다가 찍으면 이 색깔이 겹쳐질수록 까맣게 변해버려요. 중심이 까맣잖아. 이걸 CMYK라고 그래. 네. 그래서 방식이 너무 달라. 그래서 아니 작가님, 아니 사장님, 내 책 화면으로 볼 때는 쨍 했는데 갑자기 인쇄소 이거 뭐야, 완전 칙칙하잖아. 왜 이래요? 이 차이가 너무 달라요. 방식이 다르거든, 구현하는 게. 그래서 반드시 인쇄소에 가서 전문가와 함께 감리 똑바로 하고 있나를 봐야 돼요. 이거 안 하는, 근데 잘 모르는 출판사에다 맡기면요, 완전히 대형 사고 나요. 왜 이렇게 책이 칙칙하게 나왔어? 이런 거 맨날 들어요. 그러면 뭐 2,000부 버리는 거야. 썰어 버려야 돼. 종이값이 얼만데. 이거 전문가들이 붙어야 이 감리도 같이 해주는 거고, 재본 후가공 이런 것 때문에 이 있어빌리티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훨씬 책을 많이 사요. 창고에 있고 하고, 이제 배본이라는 거에서 서점의 MD들, 머천다이저들하고 미팅을 해야 책이 많이 팔려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짚어봤고요. 이 이후에 뭐 브랜딩에 관해서는 우리 정 박사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